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세렌디피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은 파스텔이라고 하는 학자가 많이 애용했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쉬운 전달을 한다면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 초에 이제 대학으로 옮겨와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그 연구 기자재를 무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원조를 해주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상당한 그 기계를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대학은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물론 교육부에 모여서 여러 가지 수기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대학의 조교들을 그 생산 공장에, 서양에 이제 생산 공장에 보내가지고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어떤 기술 습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는 이제 우리가 중공업의 발달을 원했기 때문에 그 박정희 정권에서 상당히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공과대학 육성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서울대, 경북대, 이런 전남대, 이런 국립대학에 투자를 많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대학에 대해서 약간씩 그 AID 자금도 있고 IBRD 자금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대학의 실험실 기구에 대한 지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 교수들이 대학별로도 많이 외국을 나갔지만 국가에서도 이제 각 분야의 교수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외국의 어떤 연구차 이제 한 6개월 1년씩 이렇게 출장을 보내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를 건조해가지고 배가 이제 물 위에 똑바로 이렇게 떠야 하는데, 당시에 그 배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뚱하게 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술을 어떻게 습득해야 할까 하는 그런 문제가 났던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어떤 기구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 기구가 이렇게 인보이스를 내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 요원이 돼서 이제 교육부에 가끔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AID 차관에 의해서 이제 많은 기구들이 들어올 때인데, 그 들여온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상당한 양의 그 기구들이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액세서리가 좀 따르지 않아가지고 그 쓸모가 없는 상태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걸로 국가 상당히 고민을 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분야에서 대학에서 이제 선거한 여러 교수님들을 서울의 외국어 대학에서
그 당시에 한 280여 명의 교수를 모아놓고 대부분이 그 미국에서 학교하신 분들인데 영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불만도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나 같은 이제 생물학 분야는 19사람 중에 2사람을 골랐습니다. 서강대학의 오계칠 교수하고 내가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뽑혀서 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유니버시티에 이제 가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쪽 서양을 가보면 서양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 외국을 갈 때마다 3가지 요청을 합니다. 컴퓨터를 자유로 쓸 수 있게 하고 연구실을 꼭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제 전화 같은 것을 돈을 내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서 보면은 많이 그 교환 교수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한쪽에 방을 사적으로 얻어가지고 참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좀 묘해요. 그런데 캐나다 이제 런던이라는 도시에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대략 넓이는 전주의 한 6배 그리고 인구는 전주 정도의 인구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꽤 한 100호 정도 그러니까 80년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그때 그 이민사라고 하는 게 좀 비참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내가 3분이 이제 서울대학에 2분하고 지방대 내가 이제 해서 3분이 같은 대학에 있었는데 많은 교민들이 어쩐 일인지 금요일 오후쯤에는 와서 내 연구실에 얼쩡거리고 한쪽에 서가지고 유심히 쳐다보고 그러니까 연구실 배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기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나는 그 당시에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상당히 자유로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과 서양의 그 컴퓨터 교육에 어떻게 하면 첩경이 있을까인가 교육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컴퓨터를 빨리 사용할 때만이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상당히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데이터 아나리시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데이터 자체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NP 데이터가 이제 로우 컬럼으로 로우가 N 컬럼이 P 이렇게 해서 딱 네모지게 이제 짝을 맞추는 그런 기술.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거 0이고 어떤 거 하나고 뭐 한 자리고 어떤 것은 2자리고 3자리고 하면 위치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딱 정형으로 맞추고 하는 것은 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때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 가보니까 잡지 한 페이지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금방 해가지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NP 해서 이제 리딩을 어떻게 하고 포넥스트에서 이렇게 읽어가는 것을 이제 만들고 해서 그때는 이제 주로 애플 베이직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데 일본 교수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한국의 교수들도 저렇게 컴퓨터를 만질 줄 아나 해가지고 이태리 교수들도 오고 이제 해가지고 상당히 그 대학에 오로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멀티바리에이터 아나리시스를 잘했기 때문에 상당한 그 관심을 끌었던 그때입니다. 오로시 같은 분은 이제 헝가리 사람인데
캐나다로 귀화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어떤 인기가 대단했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특별히 뭐 배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프로그램 하는 거. 그래서 당시에 맥 컴퓨터를 리자라는 컴퓨터가 있다가 이제 맥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맥 컴퓨터하고 맥이라는 잡지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어느 날 연구실에 가니까 맥 컴퓨터하고 잡지 한 권이 덜렁 놓여 있는 깜짝 놀랐죠. 스티브 잡스 쪽에서 이제 1급 그 프로그래머라 해가지고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고 가서 자랑도 하고 좀 열심히 해왔다 하고 이제 한국 정부에다가 공항에다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들고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회신이 왔는데 그 당시에 그 세관 통관에 컴퓨터 48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때 전주 집값입니다. 집 한 채 값입니다. 그게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였지요. 아니 선물을 받았는데 그 통과세를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는가 해서 정부에다 항의를 했죠.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실제 그 당시에 법이 그렇게 미비해서 그랬는지 참 대학 교수들 어려울 때였습니다. 제가 지의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도시에 깨끗한 도시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지류를 곳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식을 해놓고 말라 죽는 것을 이제 그 SO2 가스의 양을 재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측정하는 기구가 이제 고가여서 좀 어려운데 전라북도에 그 보건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SO2 디텍터가 있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만든 제품인데. 그런데 이제 그 기구를 일본에 보내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참 넌센스지요. 재수출을 하고 그것을 재수입을 해야 하는 모든 절차의 경비를 내가 대야 한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법이 없어서 그랬는지 법이 있어도 효과가 없었었는지 국가가 적극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주기는커녕 거꾸로 모든 경비를 내가 대야 하는 그런 진풍경의 세상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본에 보내가지고 수리해서 이제 여러 도시에 광주, 전주, 대전을 연구하게 됐는데 들고 다니면서 CO2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어떻게 손질하는가 하는 걸 나는 생물과 학생인데도 생물과를 졸업했는데도 기계에 대한 눈썰매가 아주 좋아서 한 번만 보면 웬만한 기계를 잘 고쳤습니다. 그 라디오도 만들었었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계를 보냈다 붙였다 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스다코타의 어떤 대학에 가서 SO2 측정을 하는데 기구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몰라요 보니까. 그래서 교수한테 이 부분이 고장이 났다 했더니 대학이 난리가 났어요. 그날 밤에 어딘지 모르게 LA 쪽인 것 같아요. 그 부품을 내 책상 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새벽에. 아니 한국에서 온 그것도 지방대에서 온 어떤 교수가 이렇게 기구에 대해서 잘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탁하니 고쳐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그쪽 교수들도 이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창원인가 어디에 어떤 배를 짜가지고 표백을 하는데 어떤 그 가스 주입을 ppm으로 하는 그런 기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생산 공장에 연락을 해서 이 기구에 대해서 한국 사람 중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 사우스다코타의 버밀리언이라고 하는 곳에 대학에 와 있었던 박성태 교수라는 분이 기구를 잘 만진다 해서 아마 나를 그러니까 창원인가 어디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생물과 교수가 어떻게 공고대학 교수도 아닌데 이렇게 세계 그렇게 굴지 회사에서 추천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 자랑 같은데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항상 대학 교수는 준비된 자여야 합니다. 상당히 가르친 면에 논문 쓰는 면에 세계의 어떤 흐름을 이제 추적하는 면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기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어떤 도시를 가거나 그 대학을 가보면 거기에 또 주민들이 지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의 그 애틀랜타라는 데를 이제 어느 해 갔는데 거기 주민 대표들이 면담을 요청하더니 만났더니 저녁을 사주면서 테스트를 몇 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싱크로나이즈하고 세렌디피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싱크로나이즈는 동조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떼들이 이렇게 그 수만 마리 새들이 부딪히지 않고 공중에서 여러 가지로 유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동조 이론인데 미국 학자들이 그 동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군사적인 이용 목적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군산 소천 그 앞에 금강 하구뚝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새가 많아서 가끔 거기 가서 그 새의 그 동조 현상에 대한 것을 생태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관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동조 현상을 아주 설명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제 세렌디피티도 이제 설명했더니 나에게 큰 선물을 주면서 아니 깜짝 놀랬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도 상당히 폭넓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는데 보통 4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대략 50주니까 1년에 그저 한 50권 그러니까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한 400여 권을 읽는 것이 정상적인 학생들의 독서 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노력하고 하려면 한 700권 읽어야 됩니다. 나가서 이제 사회활동도 하고 뭐 정치군이 되고 싶어 하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한 700권 이상을 읽고 조금 두각을 나타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1300권 정도를 읽어야 하는데 1000권을 넘게 읽을 때는 우리말 책만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금 외국어를 능숙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요즘에 그 검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보고 교육 잘못 받은 걸로 합니다. 적어도 대학 4년 동안에 검사 생활 정도 하려면 한 1000권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근데 독서술이 너무 독서 기능이 약한 겁니다.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요즘에 많은 학부형들이 조언을 바라면은 운동을 열심히 시켜서 몸을 튼튼하게 하고 독서를 충분하게 하게 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행을 보내십시오 라든지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세렌디피티입니다. 감사합니다.